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이제 파산관제인 업무 마지막 시간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와 그 법률관계, 이게 이제 무척 궁금하실 거예요. 일반인들은. 내가 보험해약환급금이 한 300 정도 되고 관제인이 뭐 포기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예금이 한 400 정도 있는데 관제인이 포기했다는데 이걸 쓸 수 있는 건지, 임차보증금이 3000 있는데 내 명의로 돼 있는데 이걸 뭐 면제재산인데, 압류금지재산인데 이걸 지금 쓸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관제 15년 된 중고차가 있는데 뭐 가격은 한 200~300 나가는데 관제인이 뭐 한가를 포기했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각 재산별로 쭉 매각이 불가능했을 때 환가 포기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산 포기라고 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포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에는 시장 가치가 없다든지 한가가 어려워 보관비용, 관리비용 및 한가비용을 고려하면 파산관제인이 관리 아래 두는 것이 파산재단에 부담이 되고 불이익하게 되는 것도 있고, 권리 입증이 곤란하여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파산관제인은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492조 제12호. 근데 실무상으로는 개별 건에 대해서 허가받는 게 아니라 관제인이 제1회 보고서에 포기하는欄에 그걸 쓰고 그 이유를 적시합니다. 재산을 특정하고, 포기하는 재산을 특정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보험해약환급금 392만원 더 특정하면 삼성생명 무배당 뭐 해피원 I 증권번호 3820 뭐 이렇게 쭉 해서 보험해약환급금 382만원 뭐 아주 자세하게 특정할 수도 있지만 통상 그냥 뭐 삼성생명 해약환급금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제가 옛날에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결정하시냐고. 그랬더니 판사님이 그러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허가를 받아들여서 그냥 놔두면 허가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또 있죠.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 개인 파산에서는 이런 거는 뭐 없습니다. 회생에서는, 일반 회생에서는 이제 금액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얼마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포기 판단 기준입니다. 파산 재단으로부터 포기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곤란합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해서 보다 많은 배당을 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환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조기에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요청은 사안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많이 배당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많이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파산관제는 이 두 개의 요청을 감안하여 파산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인 파산에서 진짜 뭐 한 1억을 배당하려고 4~5년 끄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소송이 얽히고 설키고 권리관계의 어떤 그 복잡함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관제인이 고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뭐 한 10년 하시는 변호사님도 봤어요. 개인 파산에서도. 지금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째. 관제인 관두고도 2014년도에 관뒀으니까 16년도인가요? 16년도? 14년도. 15, 16, 14, 15, 16, 17, 18, 19, 20 8년째 계속하네요. 포기의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면 담보권자 기타 채권자의 파산 절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포기의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포기의 대상의 물건에 관하여 계약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배려를 해태하면 이들이 파산 절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게 되고, 포기의 대상물이 위험물 또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면 인근 주민, 기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인이 파산 절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파산관제인은 파산 사안의 내용, 환가 처분에 의한 파산재단 증식의 정도, 환가에 요구되는 시간, 배당률 향상의 정도,
환가 대상물의 성질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가 처분의 필요성 및 환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안이 아마 이제 법인 파산에서 논의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본 일본 파산 관제에 쓴 책에는 PCB라고 뭐 폴리비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여튼 독성 물질입니다. 그 처리를 놓고 그게 이제 그 처리에 대한 비용이 재단 채권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의되면서 그런 게 쟁점이 된 사안도 있어요. 워낙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법인 파산에서 만약에 그 유해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 업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케미컬 회사가 많잖아요. 또 조그만한 기업도, 중소기업도 있고 개인 사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런 어떤 채무자 반내에 있는 그런, 그게 뭐 비록 재산적 가치가 없다 손 치더라도 이게 방치가 됐을 때 파산 절차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하여튼 다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포기도. 포기의 법률 관계는 어떤가? 파산 재단에 포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관리 처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합니다. 동시에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도 채무자가 지게 됩니다. 다만 포기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 등에 대하여는 파산 재단이 부담합니다.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선고 당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자가 관리 처분권을 갖든지 아니면 청산인을 새로 선임해야 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상 채권자가 새로이 청산인 선임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직전 대표자가 그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을 갖는다고 보고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대표이사가 이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포기, 법률관계. 개인 파산에서는 일종의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자유재산이 되는 겁니다. 자유재산. 이제 금액이 미미한 거죠. 거의 기획부동산에서 구입한 뭐 강원도 평창에 있는 대관령면에 있는 그 땅 8분의 1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6,360분의 1,325. 뭐 어떤 임야를 8명이 아주 n분의 1로 공유하고 있어요. 8명은 약과고 뭐 수십 명, 수백 명인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환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보면 옛날에 뭐 철원, 화천인가요?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 탈북자분인데 뭐 이상한 걸 사갖고 울산에서 수백 명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띄워보면 엄청나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강원도 동계올림픽 바람 불었을 때 그 평창 쭉 그 횡성 평창 이런 지분 토지 엄청 많았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강원도 원주에 이제 지분 토지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나마 그래도 원주니까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주가 이제 요즘 많이 발전하죠. 인구도 한 35만 되고 역도 새로 생기고 해서 그 역에 좀 가까운 동네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n분의 1로 상속 재산인데 그 이번에 이제 파산 재단에서 이제 파산 채무자가 들어와서 한번 공고 매각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기도 파주는 옛날 일, 파주가 아니고 저기 가평, 그렇죠? 가평이나 이런 포천 쪽에. 다음에 이제 강원도 쪽에서 이제 그쪽 경춘 라인은 춘천 이런 데다 이제 그 지분이 많이 포기했죠. 그 땅을. 그런 경우에 이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권리 처분권이 복귀되니까 자유재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